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알찬 농업, 농촌 소식을 전하는 농정 매거진 남수명 아나운서입니다. 햇살이 더없이 따사롭고 초록 물결이 논밭을 가득 채우는 5월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트랙터 소리, 땅을 어루만지는 손길에서 올해도 풍년의 희망이 자라납니다.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는 농부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 든든한 동반자처럼 함께하는 농정 매거진. 이 계절의 푸르름만큼이나 생생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농식품부가 제5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농촌이 어떻게 바뀔지 그 청사진이 담겼는데요. 정책이 아니라 우리 농촌의 미래 이야기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경제가 돌아야 농촌이 살아납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촌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마다 잘할 수 있는 산업, 예를 들어 특산물 가공, 관광, 체험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규제를 완화해서 이 농촌 안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죠. K농산어촌 관광벨트, 전통마을 같은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사업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 전문가, 농촌 플래너,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됩니다. 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농촌에 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집과 정주 여건이죠. 빈집 리모델링, 농촌주택 건축비 지원, 청년 귀촌자 주택자금 지원 등이 확대됩니다. 특히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청년층 귀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도시처럼 LPG 공급 인프라 확대, 관계 인구를 위한 체류형 시설 확충도 함께 진행됩니다. 더 나아가 농촌 마을의 안전한 보행길, 쉼터,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도 확충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농촌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 생활의 기본이 되는 보건복지 교육 서비스 확충. 농촌 생활에서 불편했던 의료, 돌봄, 교육 서비스가 눈에 띄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 농촌 보건소와 완진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확대되며 특히 여성 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어린이를 위한 농촌형 복지돌봄 서비스도 촘촘히 확충되고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도 확대돼 앞으로 심심하지 않은 농촌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도 달라집니다. 농촌 특화 교육 프로그램, 농어촌 멘토링,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확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넷, 문화와 안전까지 챙기는 농촌 생활. 이제 농촌에서도 지역 문화 공연, 마을 축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더 자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까지 공연이 찾아가는 문화버스도 도입된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식품사고 같은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가까운 곳에서도 먹거리 안전센터, 교통시설 개선도 확대됩니다. 이렇듯 농촌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일구는 삶이 아니라 누구나 머물고 싶고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고 어르신이 편안한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정책은 농업인의 하루하루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농업인이 지켜온 땅 위에 농업인을 지켜줄 정책이 함께한다면 우리 농촌은 더 큰 미래를 품게 되겠죠? 농정 매거진도 이 변화의 길목에서 농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곁에 든든한 농업 수입 안정보험.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철수 씨는 포도밭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폭염과 폭우, 포도 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반토막. 철수 씨의 한숨은 늘어만 가는데요. 철수 씨,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 수입 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2025년에는 무려 15개 품목이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콩, 고구마 등 9개 품목은 전국의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고, 벼, 가을 배추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럼 누가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순보험료의 50% 내외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지자체에서도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보장을 강화하면서 가입자의 자기 책임도 강화했는데요. 재해 위험도에 비례하도록 보험료를 부담하고 형평적 지원을 위해 가입자별 보험료 지원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가입 시 농업인이 보험료의 최소 15%를 부담해야 하고 최소 가입 농지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농업인은 첫째, 가입 단위, 둘째, 보장 수준, 셋째, 상품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농업인은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중 어느 농지를 가입할지 정해야 합니다.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경작하는 여러 농지를 일괄 가입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장 수준 선택입니다. 60%, 70%, 80%, 85%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 85%는 경작하는 여러 농지를 일괄 가입하는 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수급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사항이에요. 바로 상품 유형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5년 농업수입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면서 농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 실수입형의 3가지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품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과거의 평균적 수입, 즉 기준 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먼저 과거 수입형은 이름 그대로 과거 5년의 평균 수확량과 평년 가격을 곱하여 기준 수입을 정합니다. 기대 수입형은 보험에 가입한 해의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오르면 오른 가격을 기준 수입에 반영해 과거 수입형보다 기준 수입을 높여줍니다. 기준 수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실수입형은 농업인이 실제 수취한 수입이 기준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농작물 재해보험 들어보셨죠? 그럼 농업 수입 안정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생산비 손실을 보상해요. 그런데 농업 수입 안정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더해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손실도 보상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보장 범위가 차이 나다 보니 두 보험의 보상 기준도 다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평년 수확량 대비 보험에 가입한 해의 수확량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한 수확량을 평년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반면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기준 수입 대비 보험에 가입한 해의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한 수입을 보상합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단일 상품이지만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한 품목 내에서도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 등 여러 유형의 상품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요. 한번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보상 금액을 비교해 볼까요? 참고로 이후에 설명되는 내용은 가정된 상황이며 실제와는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포도를 재배하는 철수 씨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한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은 2,000kg, 평년 가격은 1kg당 10,000원이고 철수 씨는 보장 수준을 80%로 선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해 철수 씨 과수원에 재해가 발생하여 수확량이 1,000kg으로 줄었고 시장 가격도 1kg당 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철수 씨는 얼마의 보험금을 받게 될까요? 철수 씨는 보장 수준 80%를 선택했으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평년 수확량 2,000kg의 80%인 1,600kg 미만으로 감소한 수확량 600kg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보험금은 평년 가격인 1kg당 10,000원을 적용해 6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농업수입 안정보험이에요. 농업수입 안정보험에서는 평년 수확량과 평년 가격을 곱한 기준 수입 2천만 원의 80%, 즉 1,6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한 수입이 보상되는데 철수 씨의 가입 연도 수입이 500만 원이므로 철수 씨는 1,6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1,1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과거 수입형과 기대 수입형 상품에서 1,100만 원으로 같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600만 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해 수확량이 1,000kg으로 줄어든 것은 같은데 시장 가격이 1kg당 15,000원으로 올랐다면 그 경우는 어떨까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입 연도 가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농업수입 안정보험이에요. 철수 씨가 과거 수입형에 가입하는 경우는 가입한 해의 수입이 1,500만 원이므로 기준 수입인 2천만 원의 80%인 1,6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한 금액 1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기대 수입형에 가입했다면 기준 수입 산정 시 가입 연도 수확기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기준 수입이 3천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금이 900만 원으로 가장 커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기대 수입형이 보험 가입 연도의 수확기 가격이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기대 수입형이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는 다소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수입 안정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업수입 안정보험. 농업인을 지키는 든든한 농업수입 안정보험.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번에 문의하시거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www.apfs.kr을 참조하세요.
올해 2025년 농촌 현장의 불편함을 줄이고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식품 규제 혁신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부터 살펴볼까요? 청년농의 근로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시간 이상만 일할 수 있었던 청년농들, 앞으로는 전일제 단기 근로도 가능해집니다. 영동 기초교육만 받았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도 쉬워졌습니다. 이제 청년 농부들은 연매출 2천만 원까지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축 질병 예방비 지원도 현실에 맞게 바뀝니다. 그동안 축종이나 규모, 조건이 좀 까다로웠는데요.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원료 사용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기존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채워야 했던 특산물 원료 기준이 완화돼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가공식품 만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인증 확인도 더 간단해집니다. 매번 현장 점검 받으시느라 번거로우셨죠? 이제는 정기적으로 한 번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농업구조 혁신입니다. 농업법인 등록이 쉬워집니다. 이제 조합원 수가 조금 부족해도 이 조건만 맞으면 법인 등록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공동경영체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예전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초창기 공동경영체도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죠. 또한 스마트팜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그린벨트 안에서도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막는 규제가 줄어드는 거죠. 자율주행 농기계 기준도 만들어집니다. 고령 농업인,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능과 안전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한 펫푸드 관련 기준도 정비되고 동물 진료 정보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농산업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농촌 활력 증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허용시설이 늘어나는데요.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이라면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농촌 공간계획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우리 마을의 발전 계획을 이제는 직접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빈집의 정비도 쉬워졌는데요. 그동안 규제가 많아 손을 못 댔던 빈집들, 앞으로는 더 유연한 방식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빈집 정보도 플랫폼으로 공개됩니다. 이젠 어디에 빈집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귀농 귀촌용 토지도 더 유연하게 공급됩니다. 귀농 귀촌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토지 규제도 완화돼 시작이 쉬워질 거예요. 농촌 체험시설도 다양해지는데요. 승마장이나 모험놀이 시설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이제는 농촌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불편한 규제보다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농식품 규제 혁신은 농민의 삶을 가로막던 규제를 하나하나 걷어내고 더 편하게, 더 자유롭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변화입니다. 농업인이 살기 좋은 세상, 그 기분 좋은 변화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오늘 회의 때 직원분들께 간식 쏘신다고 해서 직원들 간식 쏘려고 하는데 공공배달앱이라고 한 사이트에 모아놓은 게 있어요. 배달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로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요. 여러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세종에 있으니까 그 직원분들께 어떤 간식을 쏘시는 거세요? 과일 쏘려고 그래요. 국산 과일이 비타민도 많고 농가들한테도 좋고 살도 안 찌고 이게 있으면 10%가 추가로 되네요. 할인 쿠폰도 있나 봐요. 첫 주문할 때는 누구나 5,000원을 할인해준답니다.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자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 배달앱으로 과일 주문했거든요. 애쓰신다고 주문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사장님!
어느 날 너튜브 알고리즘에 뜬 영상 하나. 단 3주 만에 수확량 2배를 올린다는 획기적인 농사법. 수천 개의 댓글과 심상치 않은 성공 사례담을 보고 혹하는 마음에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고민한 적 있으시죠?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영농 정보들.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부터가 가짜인 걸까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연구님, 최근에 유튜브에서 빙초산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빙초산으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나요? 네, 빙초산은 수분이 거의 섞이지 않은 순수한 아세트산, 식초를 말하는데요. 16도 이하에서 얼어서 고체가 되기 때문에 얼음 빙자를 써서 빙초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빙초산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면서 대단한 강산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위해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유기농가에서는 빙초산이나 식초를 제초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과 친환경 농자재 공시제도를 따르고 있는데요. 유기농업에서는 제초 목적으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유기농업에서의 제초는 예초 피복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 경종적인 방법만 사용하셔야지 이런 물질을 사용하셨다가는 까딱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님, 그럼 왜 빙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글쎄요, 우선은 빙초산이나 식초가 제초제보다는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적으로 따져봐도 빙초산을 쓰는 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사실상은 제초제를 쓰는 것보다 두세 배 더 비싼 그런 방법이에요. 이 빙초산을 좀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아직 위험성이나 환경적인 안전성 그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됐고, 그리고 강한 산이다 보니 이 환경에 정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물에 피해도 줄 수 있으니 더더욱더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구님, 요즘 유튜브에 낙스로 고추 탄저병을 잡는다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낙스로 고추 탄저병 잡는 게 가능한가요? 고추 탄저병이란 콜레토트리쿰이라는 곰팡이에서 생기는 병으로 고추나 복숭아 등 과실에 전문의 증상을 일으켜서 상품성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락스를 이용해서 고추 탄저병을 방지한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락스는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살균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살균, 표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락스를 작물의 병 방제를 위해서 사용했을 시에 토양이나 아니면 작물에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방제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약 190여 품목의 농약이 등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방제를 해주시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탄저병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면 소주로 진딧물을 방지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소주로 진딧물을 방지할 수 있나요? 진딧물은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가장 큰 농업 해충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소주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소주에 있는 알코올이 살충력이 있다는 말이죠. 소주에는 사실 한 20% 정도의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농도로는 진딧물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소주를 이용해서 직접 실험을 한 결과 진딧물에 소주를 원액 그대로 살포해도 방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진딧물에 등록된 다양한 약재가 훨씬 효과가 좋고 저렴합니다. 친환경 농가에서도 진딧물에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기농업자가 많이 있고요. 따라서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유튜브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가짜 영농 정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고추에 락스를 뿌렸더니 시들었던 고추가 살아났다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법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농법들을 따라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양의 성질이 변할 수 있고 또 유익한 미생물을 죽일 수도 있고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자칫 한 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법들은 절대 믿지 마시고 꼭 등록된 약재를 구입하셔서 사용법을 지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농정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정보 포털 농사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검증된 각종 영농기술부터 품종,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다양한 알짜배기 진짜 영농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 검증되지 않은 기술, 그럴싸한 말투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농사는 한 해를 걸고 짓는 일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한 편보다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의 조언이 검증된 자료와 현장 경험이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정보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너무 힘들어.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아직도 밭에다 비료 뿌리고 흙가리에서 썩고 있어? 너 바보야? 그럼 어떡해요? 지금까지 나 이렇게 해왔는데. 깊이 거름주기 몰라? 땅을 25에서 30cm 깊이로 파서 비료 주는 깊이 거름주기 말이야. 왜 말을 못하냐고! 내가 어떻게 말해요? 그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깊이 거름주기를 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질소 성분이 작물에 잘 흡수돼서 생산량은 늘고 비료는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힘들지 않아요? 깊이 거름주기 장치가 개발돼 있어서 트랙터에 붙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그걸 왜 이제 말해줘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앞으로 농가들 만나면 깊이 거름주기 하라고 꼭 얘기해.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을 전수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센터는 우병 시감자 작업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했고 시감자 생산성을 6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This is very useful project because after 1 year we will produce seed which will meet the 30% requirement of Pakistan. We will definitely substitute the import of potato seed from Holland. Their organization RDA and COPIA, and we are grateful of Korean government for this support and assistance. 파키스탄 시감자 사업을 모범 사례로 하여 검증된 농업 기술의 성과를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6개 나라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확산을 유도하여 농업 자립 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하루하루 짙어지고 밭과 논마다 생명이 움트는 5월입니다. 오늘도 흙 위에 땀방울을 씹는 농업인의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농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시간이 아닌 계절로 짓는 일이라는 걸 우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하루하루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음 농정 매거진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